타투의 궁금증을 파헤쳐보자. 타투 국가수 오늘도 다 함께 출발! 안녕하세요. 국제 타투 아티스트 협회 회장 신정섭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15년째 타투하고 있는 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서 작업하고 있는 비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대에서 작업하는 타투이스트 해빗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작업하고 있는 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압구정에서 작업하고 있는 이혜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블라인드 그레이 작업자 아담 리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타투이스트 JR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도 원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렸을 때 받은 타투, 나이 먹으면 정말 많이 후회할까요? 어때 너는? 어렸을 때 받은 타투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 있어? 네, 다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중에서도 이렇게 뭐 종류가 많잖아요. 타투라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쁘게 나온 타투를 하면 후회 안 한다 이러는데 그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받았다. 그 사람이 예전에 이제 타투를 못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치. 지금 그때 상당히 좀 추억이 좋았거나 타투가 좀 남들이 봤을 때 뭔가 완성도가 좀 적더라도 뭔가 나에게 의미 있는 타투 그런 거를 받았느냐 아니면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뭐 예전에 받았던 타투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누구한테 어떤 상황에서 받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참고해 보면 그게 후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즐거운 후회가 될 수도 있고. 그럼 막 멋모르고 옛날에 그냥 동네 형들한테 막 받고 그런 것들은 좀 지나고 나면 살짝 아쉬울 수는 있어. 네, 전 많이 아쉬운데 나름 또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 그 당시에는. 그렇죠. 네. 그 당시에 또 좋았으니까. 네. 저는 후회하는 건 없고 저는 이제 타투를 좀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타투를 받지 않았지만 이제 오시는 손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10대 때 받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아무래도 20대 때는 20대 때나 10대 뭐 후반이나 이럴 때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싼 데를 가서 맞아. 하기 때문에 대체로 좀 많이 안 좋은 그런 타투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사실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받고 싶은 타투가 있어. 그러면 돈을 좀 이렇게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해서 모아서 좀 받아도 되는데 그때는 빨리 받고 싶은 맞아요. 마음이 크니까 그냥 갖고 있는 데에서 맞춰서 받다 보니까 그게 지나고 나면 그게 좀 아쉬운 것 같기도 해.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예전에 받았던 타투인데 지금은 이제 타투가 예전보다 많이 발전했잖아. 지금은 정말 저렇게 받을 게 많은데 좀 지금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 왜냐면은 나도 십몇 년 전에 받은 타투들도 지금 보면 지금 기술 테크닉에 비하면은 많이 부족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고 괜찮아. 그래서 옛날에 이거 안 했으면 지금 더 멋있는 거를 했을 텐데 사실 그런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 타투를 받는 순간 그냥 이게 내 몸이 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손등이 두 개잖아. 그래서 받기 전에는 손등은 너무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겨울에도 항상 보이니까 뭘 받을까? 여기는 뭐 해골을 받고 뭐 여기는 뭘 받고 고민을 엄청 해. 근데 이상하게 받았어. 그러면 이게 받는 순간 내게 되더라고. 그때 이거 받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호랑이를 받을 걸 뭐 이런 생각이 아예 안 들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 받고 나면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냥 그게 받아들여져. 맞아. 그러면은 오늘의 결론. 나쁜 타투는 있지만 무의미한 타투는 없다. 커버가 가능한 타투를 받아라. 어렸을 때 기준이 몇 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군대를 갔다 와서 타투를 받기 시작했는데 일반 사람들은 뭐 타투 하나 두 개만 하거나 이렇게 많이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타투를 많이 받다 보니까 어렸을 때 했다고 해서 뭐 후회하거나 아쉽다기보다는 그냥 다 까먹는 것 같아요. 새로운 타투를 받으면 그거에 더 관심이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받은 거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시간이 계속 지나니까 작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것 같고 내 몸보다는 뭐 손님의 피부나 내 작업물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후회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 후회했어요. 네? 다 후회했어요? 네네. 그래. 전부 다? 네, 전부 다. 이유가 뭐예요? 너무 구려가지고 너무 돈 없을 때 해서. 그럼 여태까지 받았던 거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네, 다 커버업했어요. 그래서 하나 빼고. 그럼 커버업하고는 좀 마음에 들어졌어요? 아니요, 그것도. 뭐 타투 지금 어디 있으시죠? 그렇게 많지는 네, 않으신 별로 것 많지는 같은데. 않은데 여기 이렇게 있는데
다 별로였어요. 그러면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는 좀 어떻게 해야지 마음에 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 있어요? 돈을 좀 많이 써야겠다. 좀 많이 찾아보고 그때는 예전에 한 거 다 싸게 네, 싸게 하고 그때도 눈도 낮아가지고 별로 다 안 이뻤어요. 마음에 드는 타투 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후회하는 건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 타투를 어떻게 받기 시작했어요? 받은 거요? 그 지인 소개로 해서 받게 됐어요. 처음부터 뭐 어떤 디자인으로 어디에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 한 상태에서 약간 자기애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제 이름으로 도안을 좀 만들어갖고 그걸로 해달라 그랬어요. 그게 첫 타투였어요. 몇 살 때 하셨어요? 저 늦게 했어요. 23? 둘? 셋? 늦게 한 건가? 오, 그러게요. 늦게 아닌 거. 다들 10대 때 하시지 않았어요? 뭐 저도 한 24살에 처음 받기 시작했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그때의 결심을 후회하지 말자. 후회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한데 딱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회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선택하고 싶다 뭐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몸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거 말고 딴 거 하고 싶다. 딴 거 했으면 어땠을까? 옷 갈아입듯이 한 옷을 계속 입어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한 번 하면 네, 그렇죠. 저는 이게 케바케인 것 같긴 한데 의미적인 걸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디자인적인 게 아니라 뭐 가죽에 관련된 거라든지 작업의 질보다는 이제 의미적인 거. 레터링만 또 하는 사람들 또 레터링 뭐 팔만 대전 정도 아니고 막 몸에다가 레터링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 잘 됐다 안 됐다 의미가 아니잖아. 근데 디자인적인 걸 할 때는 이제 눈높이가 어느 정도에 되느냐,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근데 이제 눈높이가 낮은데 잘못된 타투를 했을 때는 시간이 지나서는 아이 그러네 뭐 후회를 할 수 있지. 커버를 한다든가. 디자인적인 걸 했을 때는 일단 어느 정도 눈높이가 돼야 좋은 타투를 받을 수 있고 후회가 없다. 아담님의 생각은 어때요? 저는 없어가지고 타투를 안 한 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할 생각은 있어요. 근데 미성년자 때만 안 받으면 되는 것 같아요. 미성년자 때 받았던 타투들이 거진 모두가 다 후회를 하는 것 같아요. 커버업도 다 그때 받은 것들을 하는 것 같고 오늘의 결론은 미성년자 때 타투를 받지 말자. 그 미성년자 때 타투 해주시는 분들도 문제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옛날 타투이스트 분들은 건달 출신이 많았나요? 제 생각에는 건달이 타투이스트였다기보다는 약간 그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 통념에서 벗어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전했던 것 같고 손님 중에 대부분이 그런 생활하시는 분들이 또 없었다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또 얘기해보면 착해. 네,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인데 저 상당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부드러운 남자고 그 예전에 그 촬영을 이렇게 저희가 몇 번 했었을 때 나온 얘기인데 좀 요즘은 이제 장르가 좀 많이 다양해졌잖아요. 예. 근데 예전에는 뭐 트라이벌이나 뭐 이레지미 그 이레지미 이런 것들이 이레지미가 타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럼 예, 옛날에는 이레지미가 줄을 이루던 이레지미랑 트라이벌밖에 없었어요. 예, 그런 시절이었는데 요즘처럼 이제 타투가 이제 장르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우리 제가 좋아하는 그 혜비님이나 패션이 상당히 많이 부드러워지고 유해지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예전에는 그 지방 쪽만 해도 거의 뭐 추리닝 같은 거 입고 그냥 뭐 그 샵이 아니라 뭐 흔히 말해서 뭐 원룸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어두운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상당히 밝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볍게 생기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손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저밖에 없는데 당연히 제가 타투하는 사람인데 말을 못 걸시더라고요. 분명히 타투를 받으러 왔는데 근데 그런 데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그리고 옛날에는 왜 이렇게 타투샵들이 어두웠는지 모르겠어. 저 얼굴을 좀 가리려고. 그만 오시죠. 저는 그냥 건너 듣긴 했는데 제가 이제 좀 성격이 좀 많이 그런 분들을 좀 무서워하는 성격이라서 저랑 긴밀하게 뭐 친분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없는데 건너서 듣기는 했던 것 같아요. 좀 그런 쪽에서 이제 있었던 분인데 이제 뭐 형님들한테 뭐 해드렸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좀 본 것 같아요. 예전 한 10년 전 이런 수강생분들은 저 혹시 타투 배우고 싶은데 타투 배우면 손님들이 정말 건달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막 이렇게 걱정하면서 물어봤던 기억이 또 갑자기 나네. 저희 샵에는 거의 그런 손님들이었죠. 예전에 이렇게 타투를 해주고 이제 금전적인 부분을 회수 못한 적도 많고 해서 이 방법을 찾아보자. 이제 외형적인 모습은 좀 이렇지만 속은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한 적이 많았었는데 뭔가 바꿔보자. 그래서 옷도 조금 빨간색 위주로 입고 탈옥한 사람처럼 네, 이렇게 하면은 별말 안 해도 나에게 그렇게 행동을 안 하겠지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분들 손님들이 저를 좀 멀리하는 그런 악의행도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럼 무명이 네가 오늘의 결론 내려줘. 그 뭐 다소 분위기가 좀 어두운 얘기였지만 손님들 사랑합니다.
저도요. 예전에 좀 우리나라에 아무래도 타투가 처음 들어오기 시작한 게 8, 90년대 좀 일본 야쿠자부터 해서 우리나라 그 재래식 조폭들이 또 일본 문신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그런 인식이 좀 많이 남아있긴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타투이스트가 건달이라기보다는 건달들한테 타투를 또 많이 해주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건달들한테 타투를 해주면 자기가 건달이 된 줄 알아요. 약간 호가호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아는 뭐 건달 형님 있고 이러면서 자기 어깨에 이게 들어가가지고 좀 그런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제 뭐 동창 중에도 어렸을 때 이제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그쪽 길로 이제 간 친구들이 있기는 한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경호위를 하다가 그런 친구들을 이제 만났었는데, 정장을 입고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각구 같은 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긴팔 입어도. 네. 그래가지고 와, 얘네들 역시 뭐 건달 생활하니까 다 이레짐이 타투가 다 있구나 했는데, 같이 사우나를 갔는데 타투가 여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근데 약간 그 옛날에는 솔직히 이레짐이가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이게 뭐 그 문신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받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소위 가오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보이는 데만 받고, 네. 그 사람들도 또 되게 아파하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투이스트가 건달이라기보다는 옛날에 그런 사람들한테 작업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변에 일단 건달은 없어요? 네. 본인이 건달은 아니에요? 아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제 스승님 깡패였어요? 아니요? 약간 그런 분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건달 손님이 네, 많으셨구나. 네, 많았으니까. 맞아. 우리 에르님은 어때요? 주변에 뭐 아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왜 사람들이 건달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미지 때문이 제일 큰 것 같고, 이레즘이 솔직히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꼭 그렇잖아요. 범죄자들 문신 있다고 다 범죄자는 아닌데 범죄자들은 하나같이 문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게 있죠. 뉴스에 나와도 막 꼭 타투가 있다는 걸 강조를 하고 막 이러는 게 그냥 인식과 이미지 때문이지 않은가. 제 손님 중에는 없어요. 결론 바로 가겠습니다. 옛날에는 좀 건달들이 타투를 많이 받고 일반 분들보다는 위압감 있는 큰 사이즈 문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렇진 않다. 저도 이제 이레짐이 재패니즈 문신을 하다 보니까 제 혼자 생각에 지방에서는 한두 분씩은 그쪽에 몸을 담그셨던 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이건 제 혼자만의 생각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가 언급을 할 수는 없는데 정말 작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손가락이 하나 없으신 분이 계세요. 이 손님들이 오셔서 소문이 그렇게 나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야, 이 손님 여기 작업하시는 분이 손가락이 하나 없으셔. 근데 모르죠. 어렸을 때 뭐 공장에서 그러셨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뭐 건달인데 나오면서 하나 자르고 나왔다 이런 소문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이레짐이 재패니즈 쪽에 문신을 하다 보니까 소문이 그렇게 되지 않나.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타투, 그러니까 신이라는 이 공간에서 되게 이제 오래 있었던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뭐 지금은 사실은 건달이신데 뭐 타투를 하신다 뭐 이런 분들은 거의 이제 없다고 봐야 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타투를 함으로써 이렇게 건달화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은 또 해요. 반달 느낌으로. 왜냐면 이 사람 몸에 문신이라는 게 들어오고 나서부터 사람의 심적인 이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건달은 아니었지만은 문신이 생기고 나서부터 그런 무언의 그 자신감 이런 것들이 표출이 되고 또 그거를 바라보는 그냥 대중의 시선들 또한 곱지 않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소문처럼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해요. 손님분들이 건달 출신이 많으면은 인간관계도 그렇게 조성이 되다 보니까 조금 물들어가는. 맞아. 네. 술도 이렇게 먹게 될 거고. 저는 손님 중에서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삼초보 사람이라 가지고 저도 바다 사람인데 그 지인 중에 거기에 있는 형님들이 계신데 제가 2년차 때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분인지 알았는데 근데 그냥 동생 대하듯이 그냥 출장 가능하냐? 뭐 이런 식으로 답장도 안 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오늘의 결론. 옛날 타투이스트 분들은 건달이 많았다라기보다는 사회적인 그냥 그런 인식들이 그렇게 많이 보여지지 않았을까, 비춰지지 않았을까. 타투이스트가 잘해야 된다. 우리나라엔 왜 이렇게 월클이 많을까요?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어?
이 짧은 시간 내에 왜 이렇게 월클들이 많이 나온 거야? 가르쳐 주시는 그 선생님의 영향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는 그 조금 자기 혼자만의 1인 샵이었다면 요즘은 예전과는 좀 다르게 아카데미가 굉장히 선생님들이 수준이 어마어마하십니다. 그 타투 스터디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방송 잘하는 이 친구. 저도 월드 클래스를 계속 되고 싶다는 생각만 했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이게 생각해봤는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에 타투 고등학교가 생겼다 그러면 내 생각에 20대 초중반에서도 월클들이 충분히 많이 나올 맞아요. 수 있다라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집요하고 좀 독해요. 막 디테일하고 맞아.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거의 유대인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머리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 예전에는 컨벤션 이런 데도 자유롭게 갈 수 없다 보니까 사진만 보고도 그걸 분석해서 흉내내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났거든. 자, 그럼 비다 오늘의 결론. 오늘의 결론 대한민국 만세. 월클이라고 하면은 월드 클래스니까 당연히 세계 무대에서 좀 활동을 많이 그렇겠죠. 해야지 그런 이름이 좀 붙여지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저도 옛날에 이제 타투를 하다 보면 국내에서는 예전에 분위기가 더 안 좋았고 좀 자유롭지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기 시작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해외는 또 더 분위기가 좋고 자유로우니까 거기에서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늘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손재주가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국내에서 이제 환경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왜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고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은 더 잘하는 사람도 나오고 해외에서 또 이제 뭐 컨벤션 같은 데서 수상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한국 타투가 인기도 많아지고 월클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그렇게 짧게 차고 끝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야라님이 생각하는 월클의 기준은 어떤 게 있어요? 기준이요? 팔로워스 많은 거? 아, 팔로워스 많은 네. 거? 돈 주고 사면 바로 월클. 그렇죠. 쉽네. 글. 그러면은 팔로워 수가 한 어느 정도 이상 돼야지. 파란 딱지? 아, 파란 딱지. 네. 그 정도? 아, 그렇죠. 그거는 뭐 거의 이제 이 타투계 인플루언서라고 그쵸. 봐야 되겠죠. 네. 파란 딱지가 없으면은 월클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전부터 생각한 건데 접근성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만 이제 무법이고 법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 쉽게 다가갈 수도 있는데 또 어렵거든요. 그걸 꾸준히 하기가 제약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실력이 좀 보장이 되지 않나. 네. 오늘의 결론 끝까지 살아남아서 월클 됩시다. 파이팅! 지금 역사가 되게 짧다 보니까 최근에 또 많이 생겨나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다르게 시점을 바꾸면은 지금 후배들이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후배들이 저희들을 이렇게 모든 지금 잘하고 있는 분들을 넘기가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타투는 되게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작업을 많이 해보고 해외도 많이 다녀보고 그러면서 크는 건데 후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험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잘하고 있는 분들한테 계속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런 경험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분들한테 다 몰려지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생겨나고 있는 월클 작업처도 되게 많지만은 지금 후배들한테도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저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생각에는 제가 아직 월드 클래스도 아니고 동네 클래스도 아니지만 이건 제가 내피셜로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도 타투 컨벤션을 처음 가서 이렇게 형님들도 뵙고 동생들도 뵙고 하면서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그 무명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선생님들이 요즘에는 되게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 주시는 것 같긴 해요. 그 이전에 그분들을 보면은 그분들도 주먹으로 다 부딪혀서 개척을 했다고 하셔야 되나? 약간 민족적으로 저희가 또 젓가락을 쓰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민족적으로 뭔가 그게 좀 차이가 있지 않나? 하나를 팔 때 좀 잘 파는 게 있지 않나? 확실히 그거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자랑스러워요 저는 진짜 이런 질문 자체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좀 위기에 굉장히 강하다 뭐 이런 맞아요. 생각은 해요. 왜냐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 왔을 때 그거를 잘 대처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좋은 아티스트가 많이 생겨나가는 건 사실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월드 클래스라는 기준의 아티스트가 많이 없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왜냐면 저도 아니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월드 클래스의 기준은 뭔가 그냥 잘한다라기보다는 뭐 색깔 있고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월드 클래스의 아티스트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면 그게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어쨌든 잘 만들어지려면은 뭐 좋은 마인드의 아티스트가 많아야만 또 그쵸.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제 타투에 대해서 이제 고평가될 거고. 근데 진짜 근데 해외 나갔을 때도 막상 보면은 잘하긴 해요. 저희는 잘하긴 하는데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은 해외 작업자분들 더 잘하긴 해요. 네, 오늘의 결론은 근데 중요한 건 같아. 색 쓰는 것도 잘해야지 뭐. 그 일단은 우리가 좀 취약한 부분이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배님들께서 잘 알려주시니까 또 그렇게 되지 않나 다시. 싶어요. 여러분 오늘도 타투 국과수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자, 그럼 우리 다음 편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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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